이게 뭐죠? 장난치시는 거죠? 한 달 전부터 여기서 청소 일을 하고 있었죠. 딸의 남자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보기 위해서. 지하철역이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민호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 믿을 수 없는 반전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공짜랍니다. 한번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에게 많은 행운과 복이 생기실 겁니다. 새벽 5시 반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지하 통로에는 아직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로 한 남자가 낡은 청소 도구들을 끌고 나타났습니다. 김영수, 올해 65살입니다. 그의 손은 오랜 세월 노동으로 거칠어져 있었고 낡은 회색 조끼는 여러 번 기워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영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대걸레를 물에 적셨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코끝을 스쳤지만 그의 표정은 한없이 평온했습니다. 지하철역을 오가는 사람들은 그를 그저 평범한 청소부로만 여겼습니다. 누구도 그의 진짜 정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김영수는 30년간 대성건설을 이끌어온 회장이었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의 고층 빌딩 세 채가 그의 소유였고 은행 통장에는 수백억 원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새벽마다 이곳에서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딸 은지의 남자친구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영수는 젊은 시절부터 줄곧 건설업계에서 일해왔습니다. 맨손으로 시작해서 작은 공사부터 하나씩 맡아가며 회사를 키워왔죠.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협력업체 사장들, 정치인들, 대기업 임원들까지 수없이 많은 이들과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영수의 재력과 지위 때문에 접근했을 뿐이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지. 영수는 바닥을 닦으며 깊게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지만 진짜 사람의 본성은 약자 앞에서만 드러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권력자나 부자 앞에서는 누구든 예의 바른 모습을 보이지만 청소부나 서비스직 종사자 앞에서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온다는 걸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특히 영수가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몇 년 전 회사 신년회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한 젊은 직원이 식당 종업원에게 반말을 하며 무례하게 구는 모습을 봤을 때였죠. 그 직원은 평소 영수 앞에서는 항상 공손하고 예의 바른 모습만 보여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영수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인품은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말입니다. 벌써 한 달째 영수는 이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허리도 아프고 손도 거칠어져서 힘들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에서 일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사람들의 따뜻함과 냉정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어떤 승객들은 영수가 청소하는 모습을 보고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지나갔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하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고 갔죠. 심지어 영수가 바로 옆에서 청소하고 있는데도 담배꽁초나 껌을 바닥에 뱉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영수에게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영수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딸 은지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은지는 영수의 늦둥이였습니다. 40이 넘어서 얻은 소중한 딸이었죠. 아내는 은지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영수는 은지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회사 일이 아무리 바빠도 은지의 학교 행사는 빠뜨린 적이 없었고
밤늦게 집에 들어와서도 은지의 숙제를 도와주곤 했습니다. 은지는 영수의 자랑이었습니다.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대기업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죠. 무엇보다 성격이 따뜻하고 착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영수를 도와 불우이웃 돕기 행사에 참여하거나 봉사활동을 함께 했던 은지였습니다. 그런 은지가 마음을 준 남자라면 분명히 좋은 사람일 거라고 영수는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컸습니다. 혹시 민호가 은지의 재력을 보고 접근한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은지는 자신이 재벌 딸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도 비싼 옷을 입고 고급 가방을 들고 다녔으니까요. 만약 민호가 그런 것들만 보고 은지에게 접근했다면 영수로서는 절대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딸 은지가 드디어 남자친구 민호를 데리고 와서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영수는 일부러 평소보다 더 일찍 나와서 지하철역 구석구석을 청소했습니다. 완벽한 청소부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낡은 조끼의 단추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손톱 사이사이까지 때가 끼도록 연출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8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출근길 사람들이 하나둘씩 지하철역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영수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민호가 좋은 청년이길 바란다. 은지가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길 바란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냉정한 시선으로 민호를 관찰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모든 것을 판가름할 순간이라는 걸 영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전 8시 10분 지하철역 계단 위에서 은지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빠, 우리 아빠 정말 성실하신 분이에요. 새벽부터 나와서 일하시거든요. 은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영수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딸이 자신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이 느껴졌거든요. 그래, 빨리 만나 뵙고 싶네.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민호였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봐서는 꽤 예의 바른 청년 같았습니다. 영수는 살짝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은지 앞에서는 정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았으니까요. 영수는 일부러 바닥을 더 열심히 닦으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멀리서 봐도 평범한 청소부처럼 보이도록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피곤한 척 연출했습니다. 30년간 회사를 경영하면서 터득한 연기력이 이런 곳에 쓰일 줄은 몰랐지만요. 아빠. 은지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달려왔습니다. 28살의 은지는 여전히 영수에게는 어린 딸이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예쁜 구두를 신고 있었지만 아버지를 보는 눈빛만은 여전히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어머, 은지야. 벌써 왔구나. 영수는 일부러 투박한 말투를 썼습니다. 평소 집에서 쓰던 다정한 어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오늘 일찍 퇴근한다고 했잖아요. 아빠, 오늘 드디어 인사드리려고 왔어요. 은지는 뒤를 돌아보며 민호를 불렀습니다. 오빠, 이쪽으로 오세요. 그때 민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긴 편이었습니다. 값비싼 정장에 명품 시계까지 차고 있었죠. 첫인상만으로는 괜찮은 청년처럼 보였습니다. 영수는 속으로 기대감을 품었습니다. 혹시 정말 좋은 사위감을 만나게 된 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민호가 영수에게 다가오며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표정이 미묘했습니다. 영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 그리 곱지만은 않았어요. 특히 영수의 낡은 작업복과 거친 손을 보는 눈빛에 살짝 경멸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수는 일부러 허리를 더 구부리며 바닥에 휴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진짜 청소부처럼 보이기 위해 더욱 부지런히 움직였죠. 그러면서 민호의 반응을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호가 어떤 태도를 보일지가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아, 예. 박민호라고 합니다. 민호는 영수에게 고개만 까딱 숙였습니다. 악수를 청하지도 않았고 정중한 인사말도 없었어요. 그저 형식적인 인사만 건넨 채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은지의 아버지라는 걸 알면서도 최소한의 예의만 지킬 뿐이었습니다. 영수는 가슴이 조금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성급한 판단을 내릴 때는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민호가 단순히 낯을 가리는 성격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아니면 아직 어색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었고요. 민호 씨, 직장은 어디신가요? 영수가 물었습니다. 평범한 아버지가 딸의 남자친구에게 물어볼 법한 질문이었죠. 목소리도 일부러 소박하고 친근하게 만들었습니다. 아, 저는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민호의 대답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마치 자신의 직업이 얼마나 훌륭한지 강조하는 듯한 어조였어요. 그리고는 영수를 다시 한번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청소일은 힘드시겠어요. 그 말투에서 영수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걱정하는 어조가 아니었어요. 마치 이런 천한 일을 하다니라는 뉘앙스가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수는 마음속으로 첫 번째 경고등을 켰습니다. 괜찮습니다. 평생 몸으로 살아왔으니까요. 영수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민호의 얼굴을 더 자세히 관찰했어요. 민호는 영수의 대답을 듣고 살짝 코를 찡그렸습니다. 아주 미세한 표정 변화였지만 영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정말 성실하세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한 번도 빠지신 적 없어요. 은지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딸의 말에 영수는 흐뭇해했지만 민호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민호는 은지의 말을 듣고 어색한 미소만 지었을 뿐이었어요. 그때 지하철역에 출근길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지나다니며 영수 일가족 옆을 스쳐갔어요. 어떤 사람들은 영수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지나갔습니다. 수고 많으세요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하지만 민호는 그런 상황이 불편한 듯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자신이 청소부의 사위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부끄러운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영수는 민호의 이런 미묘한 변화들을 하나하나 머릿속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혹시 민호가 무언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마치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지만 은지 때문에 참는 것 같았어요. 영수는 민호가 무슨 말을 하려던 건지 대충 짐작이 갔습니다. 아마 은지의 집안 형편이나 재산에 대해 물어보려던 것 같았어요. 뭐든 편하게 물어보세요. 영수가 말했습니다. 이때 영수의 눈빛에는 깊은 관찰의 시선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가 정말로 어떤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민호는 잠시 주저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별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계속해서 영수를 탐색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뭔가 숨겨진 것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듯한 시선이었죠. 영수는 민호의 그런 모습을 보며 첫 번째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오빠, 아빠랑 더 이야기해요. 시간 괜찮죠? 은지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딸의 순수한 미소를 보며 영수는 마음이 착잡해졌습니다. 은지는 민호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민호의 태도는 점점 더 의심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늦으면 안 되는데. 민호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직 오전 8시 반도 안 된 시간이었는데 벌써 자리를 뜨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영수와 더 오래 있는 게 부담스러운 듯 했습니다. 그때 지하철 청소 담당 주임이 영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김 아저씨, 오늘 새벽에 3번 출구 쪽에 쓰레기가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좀 치워주세요. 주임의 말투는 다소 무뚝뚝했습니다. 영수보다 나이도 어렸지만 상급자라는 이유로 반말을 했죠. 네, 알겠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평소 회사에서는 수백 명의 직원들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던 영수였지만 지금은 오히려 자신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궁금했어요. 민호는 그 장면을 보며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마치 저런 취급을 당하는 사람과 사돈이 되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았어요. 영수는 민호의 그런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점점 실망이 커져가고 있었죠. 아빠, 힘들지 않으세요? 은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딸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질문이었어요. 영수는 은지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다. 일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지. 영수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민호가 작게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영수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풀였습니다. 지하철역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출근 시간이 다가오면서 복잡해지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바쁘게 걸어가면서도 영수에게 인사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세요. 항상 깨끗하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라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민호는 그런 상황이 점점 더 불편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영수에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며 어색해하고 있었어요. 마치 자신이 그 상황의 일부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은지야, 우리 회사로 가야 하지 않겠나? 민호가 은지에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섞여 있었어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직 시간 괜찮아요. 아빠랑 좀 더 이야기해요. 은지는 아직 아쉬워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지고 있었어요. 그때 영수가 청소하던 대걸레가 기둥에 부딪히며 넘어졌습니다. 물이 담긴 양동이도 함께 기울어지면서 물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영수는 당황하며 급히 걸레로 물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아빠. 은지가 놀라며 도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한 발 뒤로 물러서며 자신의 구두에 물이 튀지 않도록 조심했어요. 도움을 주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할게요. 영수는 허둥지둥하며 물을 닦았습니다. 일부러 더 서투르게 행동하며 민호의 반응을 살폈어요. 이런 상황에서 진짜 인품이 드러나기 마련이거든요. 주변 승객들 중에는 영수를 도와주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하며 다가오는 이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민호만은 여전히 떨어진 채로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에이, 이런 실수를. 영수가 일부러 자책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민호가 작게 혀를 찼어요. 쯧하는 소리가 작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그 순간 영수는 확신했습니다. 민호는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오빠 같이 도와주세요. 은지가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어. 아버님이 익숙하실 거야.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거리를 두려고 했어요. 영수는 마음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작은 일에서조차 배려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앞으로 은지와의 결혼 생활에서는 어떨지 뻔했거든요. 특히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은지를 제대로 보호해 줄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물을 다 닦고 난 후 영수는 다시 평상시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민호에 대한 의구심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아직 확실한 판단을 내리기에는 이르지만 좋지 않은 신호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한 중년 여성이 영수에게 물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라고 영수가 대답하자 민호는 그 모습을 보며 또 다른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이런 상황이 창피하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주변이 정리된 후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시계를 또 한 번 확인하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영수는 그런 민호를 지켜보며 마음속 실망감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은지야, 정말 이제 가야 할 것 같은데. 민호가 다시 한번 재촉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에 짜증까지 섞여 있었어요. 마치 이런 시간이 자신에게는 낭비라고 생각하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조금만 더요. 아빠랑 이야기할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은지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이미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것 같았어요. 발끝으로 바닥을 톡톡 치며 조바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영수 옆으로 한 젊은 회사원이 지나가다 실수로 어깨를 부딪혔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정중하게 사과하며 지나갔어요. 영수도 괜찮습니다라고 웃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그 모습을 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저런 일이 자주 있으시나 봐요. 민호가 빈정거리는 듯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질문처럼 들렸지만 그 속에는 경멸의 뜻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그러게 왜 이런 곳에서 이런 일을 하느냐는 의미인 것 같았습니다. 영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참을 때였어요. 더 확실한 민호의 본성을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뭐, 사람 사는 일이 다 그렇죠라고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아빠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 탓 한 번 안 하시거든요. 은지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딸의 그런 말에 영수는 뭉클했지만 민호의 반응은 전혀 달랐어요. 오히려 그러게 왜 그렇게 사냐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출근 시간이 다가오면서 지하철역은 점점 더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급하게 오가는 가운데 한 할머니가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계단을 내려오고 계셨어요. 영수는 그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다가가 도움을 드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들어드릴게요. 영수가 친절하게 말하며 장바구니를 받아들었어요. 할머니는 고맙다며 연신 인사하셨죠. 정말 고마워요.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일 잘 안 해주는데. 그런데 민호는 그 광경을 보며 더욱 불편해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예비장인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게 부끄러운 듯한 모습이었어요. 심지어 고개를 돌려 다른 곳을 바라보기까지 했습니다. 저희 아빠가 참 친절하시죠? 은지가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그저 어색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어요.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를 도와드린 후 영수가 돌아오자 민호가 드디어 속마음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참, 이런 일까지 하셔야 하나요? 목소리가 낮았지만 불만이 가득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영수가 되물었습니다. 이제 민호의 진짜 본성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영수는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아니, 그냥 본인 일도 바쁘실 텐데 굳이 남의 일까지. 민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말투에서는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한다는 뜻이 묻어났어요. 은지는 민호의 그런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오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려운 분을 도와드리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당연하다고? 은지야,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민호의 목소리에 차가움이 섞이기 시작했어요.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남 도울 여유가 어디 있어? 그 순간 영수는 깨달았습니다. 민호가 지금까지 보여준 태도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민호는 진심으로 약자를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은지 앞에서도 숨기지 못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말이야, 은지. 민호가 갑자기 화제를 바꾸며 말했습니다. 너 집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아버님이 이런 일 하시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우시겠네. 은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민호가 드디어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였어요. 돈 이야기를 꺼내며 자신의 진짜 관심사를 보여준 것이죠. 오빠, 그런 게 중요해요? 은지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평소 따뜻했던 민호와는 전혀 다른 모습에 당황하고 있었어요. 중요하지. 결혼하면 현실적인 문제들을 생각해야 하잖아. 민호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 집안에서는 이런 상황을 좋아하지 않을 거야. 주변에 있던 다른 승객들도 민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발언이었거든요. 몇몇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성격 더럽네라고 속삭이는 소리도 들렸어요. 영수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기다려야 할 때였어요. 은지가 스스로 민호의 진짜 모습을 깨닫기를 바랐거든요. 아버지가 나서서 말하는 것보다는 은지 본인이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오빠, 당신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은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와 실망이 뒤섞인 감정이 느껴졌어요. 평소 자신을 사랑한다고 했던 민호가 이런 모습을 보이다니 믿을 수 없었을 겁니다. 민호는 은지의 반응을 보고도 자신의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숨겨왔던 진짜 모습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은지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거침없이 말을 이어갔어요. 은지야, 현실을 봐야 해. 우리가 결혼하면 내 부모님도 만나야 하고 친구들도 소개해야 하잖아. 그래서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은지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 이런 모습을 보이다니 충격이었어요. 문제가 뭐냐고? 민호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내가 친구들에게 뭐라고 소개해야 해? 우리 장인어른이 지하철 청소부라고? 그 순간 주변에 있던 승객들의 시선이 모두 민호에게 쏠렸습니다. 너무나 노골적이고 무례한 발언이었거든요. 한 중년 남성이 고개를 저으며 요즘 젊은이들 참 버릇없네라고 혀를 찼어요. 영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모욕적인 말들을 들어왔지만 이건 정도가 심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참아야 했습니다. 은지가 어떤 선택을 할지 끝까지 지켜봐야 했으니까요. 당신 정말 최악이에요. 은지가 소리쳤습니다. 지하철역 전체에 울려 퍼질 정도로 큰 목소리였어요. 사람들이 모두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최악? 나는 솔직한 거야. 너도 알잖아. 내 집안이 어떤지. 변호사 집안에서 청소부 사위를 받아들일 것 같아? 민호의 말에 은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동안 자신을 사랑한다고 함께 미래를 그려나가자고 했던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요. 그럼 지금까지 저한테 했던 말들은 다 거짓말이었나요? 은지의 목소리가 간신히 나왔습니다. 사랑한다고 평생 함께하자고 했던 그 말들이요? 민호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냉정하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건 맞아.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결혼할 수 없어. 현실이 있잖아. 그때 한 할아버지가 민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젊은이, 그런 말하면 안 되지. 일하시는 분에게 실례야.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민호는 할아버지를 쳐다보며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어르신, 이건 저희 사적인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사적인 일이라고? 여기서 큰 소리로 떠드는데 어떻게 사적인 일이야? 할아버지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주변 사람들도 할아버지의 말에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는 점점 더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체면이 구겨지는 것 같아서 참을 수 없었던 거죠. 아니, 왜 남의 일에 끼어드세요? 이해할 수 없네. 영수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민호가 나이 드신 분에게까지 무례하게 구는 모습을 보니 참을 한계를 넘어섰어요. 하지만 아직은 청소부 역할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민호 씨, 진정하세요. 영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진정하라고요? 아버님이야말로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민호가 영수에게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은지보다 훨씬 좋은 조건의 여자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민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은지가 뺨을 후려쳤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지하철역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당신 정말 최악이에요. 은지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제 아버지를 이렇게 모독할 수 있어요? 민호는 뺨을 만지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 지금 나를 때렸어?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당연히 때렸죠. 이런 모욕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으라고요? 은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주변 승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잘했어, 아가씨. 그런 남자는 차버려야 해. 사람들의 응원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민호는 자신이 완전히 고립된 상황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잘못했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좋아, 그럼 이렇게 하자. 민호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은지야, 너 정말로 나랑 결혼하고 싶으면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님이 이 일을 그만두시고 다른 일을 찾으셔야 해. 최소한 사무직이나 그런 거라도. 민호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다시 술렁거렸어요. 영수는 그 말을 듣고 마침내 한계에 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딸에게 이런 굴욕을 주는 남자를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 씨, 영수가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어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 모르시는군요. 민호는 영수의 달라진 분위기를 느끼고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소심한 청소부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카리스마가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우습게 여기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영수의 변화된 분위기에 지하철역의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구부정하게 서 있던 영수의 어깨가 곧게 펴지면서 자연스러운 위험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마치 다른 사람으로 변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뭘 모른다는 거죠? 민호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여전히 영수를 우습게 보고 있었어요. 청소부가 무슨 대단한 비밀이라도 있나요? 영수는 천천히 작업용 장갑을 벗었습니다. 그 아래 드러난 손에는 고급 시계가 차여 있었어요. 수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였습니다. 민호의 눈이 그 시계에 머물렀고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이상하네요.
영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변호사라는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겨우 직업뿐인가요? 민호는 영수의 시계를 보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여전히 무시하는 태도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럼 뭘로 판단해야 하는데요? 인품? 그런 추상적인 걸로. 인품이 추상적이라고요? 영수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럼 민호 씨는 지금까지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해 왔나요? 주변 승객들은 영수의 달라진 모습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같은 사람인데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몇몇 사람들이 저 아저씨 뭔가 다른 애라고 속삭였어요. 은지도 아버지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평소에 집에서 보던 아버지의 모습과 비슷해지고 있었어요.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그리고 남을 압도하는 카리스마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이 갑자기 왜 이래요? 민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불안감이 섞여 있었어요. 영수는 대답하지 않고 주머니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민호에게 건넸어요. 민호가 명함을 받아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대성건설 회장 김영수.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명함을 읽었습니다. 그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죠? 제 진짜 신분입니다. 영수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여기서 청소 일을 하고 있었죠. 딸의 남자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보기 위해서 말입니다. 지하철역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누구도 이런 반전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민호는 명함을 보고 또 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난치시는 거죠?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해요? 대성건설이 어떤 회사인지 변호사라면 모를 리 없겠죠? 영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63층짜리 빌딩, 그것도 제가 지은 겁니다. 민호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성건설은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였어요. 민호도 잘 알고 있는 대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장이 지금까지 자신 앞에서 청소부 행세를 하고 있었다니요. 그럼 은지는? 민호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저희 딸은 재벌가 딸입니다. 영수가 확인해 주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당신이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입니다. 은지는 아버지의 진짜 계획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왜 갑자기 청소 일을 시작했는지, 왜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자고 했는지 모든 것이 이해됐어요. 아버지는 민호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어 했던 거였습니다. 아빠, 은지가 작은 소리로 불렀습니다. 감동과 미안함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이런 일까지 했다는 것에 고마우면서도 민호의 진짜 모습을 몰랐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민호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것을 깨닫고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사람이 실제로는 자신보다 훨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다니요. 급히 태도를 바꾸려 했어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민호가 90도로 허리를 굽히며 사과했습니다. 제가 몰라봤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차가운 표정으로 민호를 내려다봤습니다. 지금 사과하는 이유가 뭔가요? 제가 회장이라서인가요? 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확히 그 이유였거든요. 만약 영수가 정말 평범한 청소부였다면 민호는 끝까지 무시했을 거예요. 만약 제가 정말 청소부였다면? 영수가 물었습니다. 그럼 계속 그렇게 무시했겠죠? 주변 승객들도 민호를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지금까지의 민호 행동을 모두 지켜봤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속물적인 사람인지 알 수 있었거든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민호가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들통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직업과 재산으로만 판단하는군요. 영수가 실망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제 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민호는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자신의 진짜 본성이 모두 드러났고 상황은 완전히 불리해졌어요. 필사적으로 상황을 뒤집으려 했습니다. 회장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호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은지를 정말 사랑합니다. 조금 전 말들은 그냥 영수가 반문했습니다. 조금 전 말들이 당신의 진심 아니었나요? 은지는 이제 민호의 진짜 모습을 완전히 알게 됐습니다. 돈과 지위가 바뀌자 180도 달라지는 모습을 보니 실망을 넘어 역겨움까지 느꼈어요. 은지는 민호의 변해버린 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의 신분이 밝혀지자마자 180도 달라진 태도가 너무나 역겨웠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사람을 사랑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오빠, 이제 그만해요. 은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민호의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당신의 진짜 모습을 이제 확실히 알겠으니까요. 민호는 필사적으로 상황을 돌리려 했습니다. 은지야, 내 말 좀 들어봐. 정말 오해야. 나는 내가 어떤 집 딸인지 상관없이 널 좋아했다고. 상관없다고요? 은지가 비웃었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제 집안 형편 물어보면서 결혼 조건 내세운 건 뭐였어요? 주변 승객들이 은지의 편에 서서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아가씨. 그런 남자는 필요 없어. 저런 속물과는 헤어지는 게 나아. 여기저기서 격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영수는 조용히 딸의 선택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은지가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였어요. 아버지로서는 딸의 판단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은지야,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민호가 울먹이며 매달렸습니다. 나도 모르게 잘못 말한 거야. 평소 내 마음은 그런 게 아니라고. 평소 마음이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은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그럼 왜 아버지가 회장님이라는 걸 알자마자 태도가 바뀐 거죠? 민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너무나 노골적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당신은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제가 가진 것들을 사랑한 거예요. 은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평소에도 제가 비싼 옷 입고 고급 가방 들고 다니는 걸 좋아했잖아요. 은지의 말에 민호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사실 처음 은지에게 관심을 가진 이유도 그녀의 럭셔리한 라이프 스타일 때문이었거든요. 명품들로 치장한 모습이 매력적이었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민호가 다시 변명하려 했지만 은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만해요. 은지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당신 같은 사람과는 절대 결혼할 수 없어요. 지하철역 전체에 은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승객들이 이 장면을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감동받은 듯 눈물을 훔쳤습니다. 은지야, 정말 마지막이야. 민호가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우리 지금까지의 시간들을 다 버릴 거야? 1년 넘게 사귄 사이잖아. 1년 넘게 사귀었지만 당신의 진짜 모습은 오늘 처음 봤어요. 은지가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그동안 당신은 가면을 쓰고 있었던 거죠. 영수는 딸의 단호한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은지가 올바른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딸이 자신이 가르친 가치관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민호는 이제 마지막 수단을 써보려 했습니다. 좋아, 그럼 나도 할 말이 있어.
목소리에 악독함이 섞이기 시작했어요. 너 정말 날 차버릴 거야? 은지는 민호의 달라진 어조를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무서운 모습이었어요. 민호의 진짜 본성이 더욱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네, 차버릴 거예요. 은지가 떨리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과는 하루도 더 함께할 수 없어요. 후회할 거야. 민호가 협박하듯 말했습니다. 나 같은 남자 다시 만나기 힘들 텐데. 변호사에 잘생기고 집안도 괜찮은. 집안이 괜찮다고요? 은지가 비웃었습니다. 집안이 괜찮으면 이런 인성을 가진 자식을 키워낸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잘했다. 맞는 말이야. 하며 은지를 응원했습니다. 민호의 추악한 모습에 모두가 분노하고 있었어요. 민호는 완전히 자제력을 잃었습니다. 좋아, 그럼 이렇게 하자. 그가 갑자기 영수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딸이 이렇게 나오니까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영수는 민호의 위협적인 태도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이런 인격의 사람이라면 궁지에 몰렸을 때 이런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무슨 말인가요? 영수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저희 로펌에서 대성건설 관련 소송을 몇 건 담당하고 있거든요. 민호가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혹시 불리하게 될 수도 있겠네요. 순간 지하철역이 조용해졌습니다. 민호가 협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하지만 영수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수가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그게 협박인가요? 협박이 아니라 현실이죠. 민호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은지랑 결혼하면 물론 대성건설에 유리하게 해드릴 수 있고요. 은지는 민호의 이런 모습에 완전히 실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 협박까지 서슴지 않는 모습이 너무나 추악했어요. 당신 정말 최악이에요. 은지가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어요? 영수는 이제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호가 선을 넘었기 때문이었어요. 딸을 협박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영수는 천천히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법무팀장님? 지금 당장 김앤파트너스 로펌과의 모든 계약을 검토해 주세요. 즉시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요. 민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가 바로 자신이 근무하는 로펌이었거든요. 대성건설과의 계약이 끊어지면 회사에 엄청난 타격이 될 것이고 자신의 책임이 될 것이 분명했어요. 잠깐만요. 회장님. 민호가 당황하며 손을 휘둘렀습니다.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이미 전화 통화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박민호라는 변호사 있죠? 앞으로 우리 회사 관련 일에는 절대 참여시키지 마세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민호가 거의 울 듯한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자신의 커리어가 끝날 수도 있다는 공포가 밀려왔어요. 은지는 아버지의 단호한 모습을 보며 속이 시원했습니다. 민호가 자신과 아버지를 협박하려 했던 것에 대한 정당한 응답이었어요. 이제야 민호가 진짜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주변 승객들도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잘하셨어요, 회장님. 저런 나쁜 놈은 벌 받아야 해. 사람들의 응원 소리가 지하철역에 울려 퍼졌어요. 영수가 전화를 끊자 민호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회장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야 무릎을 꿇는군요. 영수가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봤습니다. 아까는 청소부라고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했죠? 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는지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지위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자신의 추악함이 만천하에 드러났어요. 아빠, 은지가 영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맑고 단호했어요. 저 이제 결심했어요. 영수는 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어떤 결심인지 말해보거라. 민호 씨와는 완전히 끝낼 거예요. 은지가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과는 절대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민호는 은지의 말을 듣고 절망했습니다. 은지야, 제발. 나 정말 변할 수 있어. 앞으로는 절대 이런 실수 안 할게. 변한다고요? 은지가 민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특히 당신처럼 약한 사람을 무시하는 성격은 더욱 그렇고요. 주변 사람들이 은지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거나 목격했던 것 같았어요. 아빠, 미안해요. 은지가 아버지에게 사과했습니다.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어요. 이런 사람을 좋아했다니. 괜찮다, 딸아. 영수가 은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깨달았다는 게 중요한 거야. 이런 경험도 너에게는 소중한 배움이 될 거다. 영수는 바닥에 무릎 꿇은 민호를 내려다봤습니다. 민호 씨,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정말로 은지를 사랑했나요? 민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정직하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됐어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진실을 말하는 것 외에는 선택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은지의 조건들이 좋아서 접근했어요. 민호가 고개를 숙이며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런 모습을 보였나요? 영수가 물었습니다. 제가 약해서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가 무서웠어요. 체면이 깎일까봐 두려웠고요. 은지는 민호의 고백을 들으며 더욱 실망했습니다. 결국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용하려 했던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더욱 용서할 수 없군요. 영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조건을 따지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죠. 민호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모든 것을 잃게 될 상황이었어요. 은지도, 직장에서의 입지도,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영수가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무릎 꿇고 있어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민호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얼굴에는 절망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어요. 앞으로 은지에게 접근하지 마세요. 영수가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오늘처럼 행동하지 마시고요.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지위나 재산이 아니라 인품에 있습니다. 은지는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깊이 감동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아버지에게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특히 사람을 판단하는 진정한 기준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아빠, 정말 고마워요. 은지가 아버지를 꽉 안았습니다. 덕분에 큰 실수를 피할 수 있었어요. 내가 현명한 선택을 했구나. 영수가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사람을 볼 때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렴. 민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조용히 지하철역을 떠나려 했어요. 하지만 영수가 마지막으로 불러 세웠습니다. 민호 씨, 오늘 일을 계기로 진짜 변화하기 바랍니다. 영수의 목소리에 따뜻함이 섞였습니다. 아직 젊으니까 충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에는 깊은 반성과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지하철역에 남은 사람들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감동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아버지시네요.
딸도 현명하고요. 칭찬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영수와 은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의 시련을 통해 두 사람의 유대가 더욱 깊어졌어요. 그리고 은지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좋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집으로 가자, 딸아. 영수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긴 하루였구나. 부녀는 손을 잡고 지하철역을 떠났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한 희망찬 걸음이었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시니어 사연 놀이터 채널은 앞으로 더욱 뜻깊은 사연을 전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아요와 댓글로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